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현대로템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수익 종목 비중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되는 거죠. 한국항공우주는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수급이 원체 12월 21일부터 강력하게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 수급 바탕으로 해서 1월 달에 36,700원 뭐 이런 자락에서부터 일단은 편입 설정 범위 설정을 잡고 그러나서 쭉 들여다봤어요. 5월 달에 뭐 44,900원, 46,300원, 또 6월 달에 51,000원대, 그리고 6월 달에 6만 원을 찍어 주죠.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6만 원 찍고 난 이후에 이제 7월에 조정폭, 시장이 뭐 원체 6월 이후에 좀 버거웠기 때문에 48,000원대 또 5만 원, 5만 1,000원. 그리고 6만 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그 가격대에서 공격적으로 좀 편입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7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5만 원 공방이 있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현대로템처럼의 방산 쪽에 대한 재료 요인도 이슈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 부분이 뭐 어마어마하죠. 18일부터 20일까지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편입 그리고 이제 관심 그런 부분이 매집 대비해서 좀 많이 과도하게 조정을 받았다. 손바뀜 단가까지 하면은 매수 평균 단가가 상당히 높다. 뭐 그런 기준입니다. 일단 어쨌든 22일 금요일 날 기준에 현대로템이 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의 폭발적인 시세에 한국항공우주도 당연히 관심권에 진입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매수 강도를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52,000원, 51,300원 이렇게 해서 두 차례 추가적으로 또 매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오늘의 기준에서도 52,600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53,500원, 53,700원 공방입니다만 53,500원. 여전히 누적 수급에 대한 부분, 또 신규 수급주 흐름에 대한 기준점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제 이런 기준에서 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의 기준이라든가 또 개장 전에 이렇게 카톡방에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변동성 종목도 있지만은 이 종목도 변동성은 나오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시가총액이 9,700만 주짜리라서 5조 원대 전후에서 이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죠. 그 기준의 흐름. 그리고 수익 범위에서도 이제 계속 변동성의 5%대 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8% 가까운 그런 변동성이 계속 나와줬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이 좀 이슈거리 기준이 됐었는데 중간에 한번 또 변동성이 확장된 부분도 있었고 너무 두들겨 맞아서 7월 18일 월요일 날 개장 전에 300만 주, 그리고 18일 날 변동성은 4.74%, 그리고 18일 야간 교육을 하면서 19일 화요일 개장 전 상한가 종목의 박승리 TV 그 개장 전 7시 방송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의 네 번째 종목의 기준 한국항공우주를 넣어드렸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7시 방송에서 올려드리고 네 번째겠죠. 5글자 300만 주 6글자 한국항공우주 6글자. 19일 또 8시 57분 뭐 55분 전후 50분 전후 이럴 때 추가적으로 지난주 내내죠. 거의 지난주 내내인데 아쉬웠던 거는 변동성이 이제 위로도 쭉 나와주다가 지난주에 좀 공격적인 매도가 있었어요. 화요일 날 20일 날 잘 움직이고 나서 이제 5만 원대 초반 뭐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긍정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20일 날 48,900원까지 또 깨지면서 0.7% 수준의 물량이 터진 거죠. 이게 뭐 0.7% 물량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너무 깊어져서 버겁긴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그 다음부터 이제 수급 개선폭이 좀 나와줬고, 그리고 22일 날 일단 금요일 날 현대로템 7% 21% 움직일 때 5%. 그리고 이제 월요일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현대로템이 잠시 좀 쉬어가는 모양새가 됐던 단계의 급등에 따른 어쨌건 눌림폭 제한적인 변동성이 형성이 돼 있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8% 수준까지 변동이 나와줬었습니다. 요게 이제 개장 전 야간 교육 기준에서의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기준 화면이고, 요게 오늘 월요일 07시 박승재 TV. 일단 박승재 TV는 9월 1일부터 23시 방송하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21시 방송 띠를 다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가 16시 기준에서 아마 9월 1일부터 방송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기준에 7시 방송, 그 다음에 개장 전 공략주 300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일단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에서 IT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다시 당연히 10만 1,000원 공방을 하고 있고, 또 HPSP에 대한 교육이 이제 아직 완벽하게 진행을 못 해드렸는데, HPSP 반도체 종목 신규 상장주에서 7% 변동이 있고, LG화학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 저점 대비해서 조금 돌려놨어요. 0.52% 눌림. 자동차가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2, 3%, 3, 4%씩 변동이 확정돼 있어요. 한국항공우주하고 이제 현대로템은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비엠도 또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변동성이 좀 확장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눌려 있긴 합니다. 지수 추가적으로 좀 강세로 전환이 되면은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뭐 펀더멘털상으로 저평가라고 설정해서 놓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 범위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일반적인 일반적인 공약 기준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항공우주 분야 산업도 있지만 항공우주청 뭐 설립 이런 기준 중에 하나가 장거리 미사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감안을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그리고 누리호만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6월 15일 누리호 뭐 발사 연기되고 그런 거보다도 작년부터 해서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 부분, 그런 내용은 정책적인 부분에 더 기인한다라는 부분하고 똑같이 이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폴란드 쪽에 수주 관련된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풍문 또는 해명 기사 이렇게 해서 요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IR 부분이 이제 6월 30일 날 IR 개최하겠습니다 해놨던 부분이 7월 5일이었고 그게 이제 잘 못 진행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의 누적 수급도 이제 뭐 손바뀜 있고 나쁘지 않은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풍문에 대한 풍문 보도에 대한 내용, 유럽으로 뭐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의 10조 수출 뭐 이런 내용이 현대로템은 이제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그리고 이쪽 한국항공우주에서는 한국경제TV 쪽에서 이렇게 풍문 자료가 좀 나왔는데 그날 오히려 이제 그 해명 기사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현대로템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었고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적인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내놓은 그 단독 보도 자료는 27일경에 뭐 계약한다더라
추가 수주에 대한 계약을 한다더라. 요 정도 수준의 내용이 사실은. 그래서 20일 공시 내용,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보도 자료 쭉 올려드리고 그 표 작업할 텐데,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 오늘 이제 뭐 오전부터 해서 많은 내용을 뭐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원고 작업 어차피 또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요 내용들을 보도 자료들을 좀 볼 수 있으면 한 최근 일주일치 보도 자료에서 주요한 보도 자료, 또 한국경제TV에서의 폴란드 무기 수출 관련한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면 표 작업 이렇게 해주실 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말레이시아 방산 이제 수출 계약 규모 이렇게 해서 1조 1천억 원대 오는 9월에 계약한다, 이런 내용도 22일 날 같이 이제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KAI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1월 20일에 그 뭐 이렇게 36,900원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준의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수준인데 6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5조 원대를 넘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달, 그리고 5월 25일 뭐 49,850원, 6월에 54,800원, 또 7월에 49,000원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 있을 때 이제 20거래일의 저점이 46,8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46,800원까지가 7월 중순, 뭐 시장도 6, 7월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기준에서 수급이 일부 꼬인 것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꼬여진 부분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히려 저점 편입 정리하기보다는 또 고점에서 정리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저점 편입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그 1위, 4위 이렇게 놓은 게 12월 21일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봉 기준에서. 연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에 충분한 추세 강화의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는 신뢰도가 높은 자들처럼 캔들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봉인데 벌써 이미 뭐 7월 말 기준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 움직임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저 꼬리 달린 부분의 흐름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 연봉 그 방송 화면에서 저거 연봉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위치 부분 뭐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 연봉을 방송에서 너무 급하게 넘겨서 못 보셨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기준에서 지금 연봉 또 잘라 드릴 테니까 보시고, 방송화면 요게 있으면 이제 방송 화면으로 저 부분 채워주시고요. 카이 부분, 한국항공우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연봉 기준에서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 하반기까지의 꼬리가 다시 달릴지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현재 기준에서 추이 추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부분을 이동평균선 설정 그렇게 해서 OMA를 굵고, 우리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항상 OMA는 20MA는 아직 뭐 20개 캔들 자체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 2평을 잡아야 되는데, 개체 거래량이고 요 윗부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클릭 요 선을 클릭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해서 OMA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연봉 기준에서 1차적으로 먼저 보십시오. 왜냐면 일주월봉 보시면 너무 가파른데라는 이런 그 착시 현상이 생겨요. 물론 뭐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뭐 변동성 종목, 그러니까 뭐 비덴트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가 있잖아요. 10,000원에 교육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리고, 변동성 크기가 너무 커서 이제 일단 지난주에 들어왔던 물량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상한가에 다시 공방, 재공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종목하고 이제 또 다른 기준이 잡혀 있죠.
그래서 변동률이 그렇게 이제 높진 않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분하게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반전형 캔들의 이제 상승 이때 확인형 말씀을 드린 거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제 캔들 볼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이 부분들인데 캔들 부분을 이제 7월 5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이제 돌려졌죠. 돌려지게 되면은 다시 망치형의 기준 그런 흐름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놓여진 그 전체 캔들의 기준에 가장 많은 그 캔들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악형의 기준, 월봉 기준에서도 장악형의 기준이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금 잘라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이제 2020년부터 들여다본 기준이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 캔들 기준을 봐도 뭐 얘만 지금 설정해서 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봐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패턴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해야 되는 게 옳다. 그 내용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망치형이 형성이 되어 준 거고요. 망치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준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장악형이 떠 있을 때 이제 초록 색깔 장악형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장악형의 기준이 됐든 잉태형의 기준이 됐든 어찌 됐든 이렇게 형성된 부분은 중립,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거래가 딱 부딪히는 정도 수준 거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립, 그리고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장악 확인형, 뭐 상승 잉태 확인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앞전 부분의 거래가 이제 제한적일 때는 중립으로 좀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 기준이 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요게 이제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 되는데, 요 정도 범위에서도 이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해주는 게 맞죠.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하락 반전의 기준에서는 거래를 그렇게 크게 따지진 않는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터질 때는 신뢰도를 높게 잡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 장악형이라고 해도 거래가 없거나 이평선의 기울기가 제한적이다라고 할 땐 중립. 특히 이제 거래가 제한적일 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이 되는 건데, 요 자락에서의 흐름이 이제 하락 그 장악형이 됐을 때 당연히 어떤 기준이 돼요? 하락 장악형이 됐을 때 신뢰도가 이제 형성돼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 요 범위에서의 기준은 요 범위대로 더 돌려지게 됐을 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된 망치형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돌려놔야죠. 충분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끝나도 도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족형의 도지라는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현대 로템도 이제 뭐 그런 추이 부분으로 형성이 됐었고, 그게 이제 월봉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설정을 해서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수급은 굉장히 많아요. 볼 게. 수급은 굉장히 많고 수급 범위 볼 게.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볼 거예요. 주봉에서. 그 이제 갭에 대한 부분 또 수급에 대한 부분 다 놓고 볼 텐데, 자, 일단 이제 갭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다 주봉의 기준에서 지금 월봉은 다 보신 거고, 월봉에 잠시만요. 월봉에 뭐 이 차트 부분 그 자리 넣어드릴 거고, 주봉 기준에서 수급 범위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 보시면 되는데,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잘라서 차트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갭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갭에 대한 부분을 글쎄요, 저 당시에 소나 모멘텀 차트 갭 오케이 같은 그림으로 똑같이 이제 그래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그 거래가 좀 중간에 둔화돼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5월달이거든요. 요게 그리고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초대량 거래가 이제 좀 터지면서의 흐름이 됐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봉 이게 5월이 이제 요자락 정도 기준이었었고, 그때 그 보시면 갭에 대한 기준점이 그 당시에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갭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여기였어요. 사실은 요자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미 있는 바닥 인식에 대한 저점 구간을 1월 달에 형성했었던 요 고점 부분을 의미 있는 바닥의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잡았고, 그리고 갭의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때 기준에 1차적인 부분을 여기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5월 2일 날의 갭에 대한 기준점이었어요. 이게 요 길이, 요 흐름이.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말에 기준에서 설정해드렸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 그 밑에까지 하단부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요 범위까지가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 6월 7일자 기준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잡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제 넓게 잡을 것이냐, 뭐 그런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갭이 계속 발생되죠. 이제 주가가 강세를 띄다 보니까 갭이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갭이 또 발생이 됐는데 거기는 아쉽게도 음봉으로 깨고 내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위치의 갭은. 근데 지금 밑에 갭은 깨지를 않았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 설정을 해드렸던 목표 주가의 기준이 좀 높게 잡아드렸던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닥까지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6,000원하고 43,000원 그렇게 해서 얼마예요? 17,000원 정도가 되죠. 그게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에 갭에 대한 높이까지 설정을 한 겁니다. 요 의미 범위까지. 그래서 쭉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차적으로 갭에 대한 그 목표치 부분 5월 달에 맨 처음 잡아드렸던, 예를 들면 목표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이 부분의 크기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의 크기 범위가 좀 더 이제 커지죠. 1차적인 기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설정한 범위, 이 정도 범위, 그리고 이제 3차적으로 편입했던 기준까지가 여기까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줄거드린 것만큼의 목표치 설정 범위가 이제 하나씩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던 목표치 5만원 수준까지가 1차적으로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된 거고, 그 다음 범위의 이 목표치 두 번째 단계에서의 목표치 크기만큼이 이 정도 범위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자락의 기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의 범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기준이 빨간색으로 잡아버릴까요? 아예 빨간색의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본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맨 처음에 설정을 했던 이 내용들의 첫 번째 자락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도달이 되죠. 이게 5월달에 이제 설정을 맨 처음 잡았었으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5월달의 기준은 이제 요 높이만큼의 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올라와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도달이 된 거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요 중간만큼이겠죠. 여기까지의 기준. 그래서 요 중간만큼의 높이 부분도 당연히 또 설정이 돼서 그 다음 범위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노선 범위가 이제 빨간 색깔 폭의 기준이 되는데, 그만큼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주봉상으로 6만 원까지였어요. 그 6만 원 설정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도달이 됐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치상의 기준점도 같이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점, 매집에 대한 기준점, 저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얼마큼의 매집이냐까지 이제 같이 또 잘라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매집에 대한 기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갭과 매집이 둘 다 이제 섞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처음 보실 때는 이렇게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갭에 대한 설정 범위부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자락에 지금 자른 주봉을 요 맨 밑에다가 넣어놓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그림, 그리고 이게 목표주가 목표치였어요. 55,000원, 6만원 다 도달이 된 거고, 6만원에서 이제 7만원으로 다시 7월달에 목표주가를 넘겼는데 시장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매집에 대한 기준점의 흐름들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하고 요 매집에 대한 부분 같이 또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풀어놓고 나면은 요 차트의 흐름이 되겠죠. 그죠? 요거 이제 지워놓고.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차트 상승률 부분을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서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매집 규모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하나를 우리가 어차피 가져가더라도 얘를 왜 사는지나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니까, 펀더멘탈상으로는 사실 저평가는 아니고 방산 이슈가 지금 다시 부각돼 있는데, 방산 이슈보다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세를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메이저가 이제 인정을 해줄 거냐의 기준으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럼 메이저의 인정 부분은 뭐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누적 수급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22일자에서 어차피 지금 잘라봐야 또 잘라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매집이 돼 있다는 거죠.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현대글로비스나 클래시스를 쥐어버린 거는, 현대글로비스 클래시스는 블록될 물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KT,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인데 5,600억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 전에 이제 교육을 해드려서 2007년도 도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1,400만 주 때까지 들어갔던 물량이 이게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요게 이제 7월 5일까지 마지막이고, 요거는 새로 지금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2일 것까지의 누적 수급밖에 못 봐요. 이거는 내일 또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잘라서 놓고 보고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매수를 안 한 쪽이 없어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험, 또 투신,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고요. 정책적인 부분이 눈에 좀 들어오는 기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60만 주, 40만 주, 1,34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400만 주대에서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집 평균 단가가 높아요. 매집 평균 단가가 높아서 21년 12월 21일부터 지금 계속 그 수급이 순매수만의 기준이 아니라 매수매도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집에 대한 규모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수 평균 단가 보시면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평균 단가 각각이 있는데 추정치입니다. 확정치는 아니에요. 확정돼 있는 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조 사항이지, 뭐 코스콤에서 전산 뿌려줄 때 야 이거 뭐 매집 이렇게 됐으니까 매집 뭐 동반적으로 강하게 매수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평균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그 매집한 단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한 명이 아니죠. 외국 기관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4,400원 정도 개인들이 물량을 뺏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신다는 게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매집률이 1이고 매집 금액 기준은 3입니다. 이게 이제 22일까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매집 물량이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1,343만 주 정도인 걸로 아까 캡처를 했죠. 그래서 조금 줄었다는 거 7월 5일 대비해서 조금 그래서 1,344만 주 정도 되겠네. 반올림에서 44만 주. 그리고 요거는 매집의 이제 규모가 상당합니다. 1,344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대니까 1,344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반올림에 안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13.85% 정도 돼요. 86 반올림에서. 매집 평균 단가 44,400원 뭐 이 정도 되고 매집 금액은 뭐 어마어마하죠. 금액이 더 올라왔어요. 평균 단가도 높아지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하실 때 1,344만 주 곱하기 뭐 444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까 이제 봤을 땐 또 금액 기준이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 차이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매집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의 요 규모, 그죠? 5,600억, 약 5,600억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약 5,600억. 그리고 이제 단가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날 이제 손바뀜의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목표 주가는 우리가 이제 그 매집이 돼 있을 때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10% 이상일 때는 50% 그리고 얼마? 100%까지. 결론적으로 50% 100%의 기준이면은 444 곱하기 150 해주면 66,600원, 67,000원 정도 되죠. 또 상향입니다. 마찬가지로 444 곱하기 얼마요? 100% 그러면 9만 원 정도 수준까지로 확장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의 갭에 대한 부분은 다시금 이제 주봉의 갭이 다시금 나와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쪽 고점 돌파 갭이 형성된다든가. 앞쪽에 이제 누적적인 그 주봉 갭의 목표 주가였고, 요거는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주월봉 기준에서 그 기술적으로 표상으로 나오는 내용은 방금 이제 설정 잡아드린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추세 부분에서 이제 일봉의 흐름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면 이제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너무 과하게 이제 좀 미끄러졌다라는 건데 이 수급 범위가 악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추이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시장 추이가 고점 찍고 나서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가 고점 찍히는 그 시점에 2,700포인트 정도였다라고 친다면 300포인트 정도 밀려진 거잖아요. 10%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이면 뭐 비슷한 등락 범위이다. 근데 이게 6만 원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좀 어려울 때 기준, 그때 기준에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었고 그리고 지금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 추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잘 보시면 참 웃기지도 않는 그 흐름이 연출돼 있어요. 요 조정폭의 기준이 되겠죠. 주봉상으로도 이제 주봉 조금 전에 자른 차트를 볼까요?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수급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 주가만 깨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좀 못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거 일봉에서 시장이 깨져서 미끄러진 거지. 얘가 지금 매집의 수급이 바뀌어서 이제 미끄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규모면, 그러니까 뭐 1% 매집했냐, 2% 매집했냐, 13% 매집했냐, 요 규모 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규모의 기준에서도 같이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옳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점 찍기 바로 옆에 줄을 거놓을게요. 그리고 저 당시에 이제 저점 수급이 예를 들면 이 정도였다고 쳤을 때 그 수급 대비해서 이제 월등한 수급 개선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이죠. 아무래도 시장 영향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좀 많이 미끄러졌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어쨌건 이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뭐 당연히 6만 원을 돌파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의 수급 논리에서는
당연한 기준이 되고 뭐 기술적으로 여기를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나는 이해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을 때 이 수급 범위를 대형주 5조 이상짜리 종목이라 외국기관 수급이 이렇게 좀 뚜렷하게 나와주는데 저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다. 캔들 모양, 색깔도 보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보고 거래량으로 신뢰도를 좀 잡아가고 뭐 이런 기준이 된다 그랬죠. 거래량 부분은 이제 뭐 분봉 기준이니까 일본 기준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300만 주. 그 거래량이 오늘 뭐 좀 넘겨주려면 거래량 300만 주를 넘겨주려면 고점 54,800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은 요 뭐 OMA, 20MA, 그러니까 200만 주씩만 계속 터져줘도 충분히 추세 강화 부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그죠? 요 고점을 이제 넘긴 돌파 갭의 기준이 되다 보니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 있는 갭의 기준은 요 종가에서부터, 그러니까 58,000원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밑에 범위의 기준 의미 있는 이제 뭐 저점 부분이다. 그럼 여기까지를 저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져도 5,000원 기준이네요. 그러면 요 위쪽 55,000원의 범위의 기준까지 한번 뭐 더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그래서 1차적인 갭 그리고 요것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 어디 뭐 바닥 인식 잡히는 저 구간까지 요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러니까 6만 원대 초반까지도 갭에 대한 기준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잘라서 같이 넣어둘 텐데 외집 단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캡처 범위 그렇게 해서 일봉 그리고 요 기준은 이제 그 주봉상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빼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다시 이렇게 일봉상의 갭의 주가에 대한 목표치 범위는 1차적으로 얼마요? 5만 뭐 한 7천원 되겠나요? 5만 7천원? 그렇게 잡을까요? 4만 보시죠. 뭐 줄거는 거 45,300원에 5만 800원 그러면은 5,500원 정도니까 5,500원 해주면 56,300원 56,500원 그럼 되겠죠? 56,500원 뭐 56,500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 주가는 저 바닥의 기준 4만원 기준 잡고 58,000원이니까 11,800원 그러면은 61,600원이 되나요? 61,600원 61,500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게 이제 25일자 기준에서의 07월 25일 12시 한 13시네 벌써 13시 15분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의 기준에 36,500원의 기준 단가였다라고 친다면 요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뭐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저점 물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대로템 이슈에 연동되는 부분이다. 프로그램이 들어오긴 하지만 9,700만 주짜리 종목으로 잡았을 때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1%, 2%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에 있어서 고가 돌파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지점. 오늘 이제 저가와 고가 사이의 기준 53,100원, 53,700원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전략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그 설정 범위의 기준을 다시 추가적으로 한번 또 보시죠. 그래서
매집 계산기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일봉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내용들도 뭐 지우고, 그러고 나서 소나 모멘텀 차트 기준에서도 놓고 볼 수 있어요. 영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거래가 수반이 돼 있고, 그리고 캔들 패턴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뭐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요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잠시만요. 6월부터 7월만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7월만 땡겨도 충분히 추세 편입의 설정 범위는 이 정도 위치까지가 되지 않나.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은 추가적인 추이 추세 강화 부분 더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텍스트 전략까지 이제 다시 또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건데,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네이버로 오세요. 네이버로 오셔서 윤정도를 좀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에 오셔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면 돼요. 홈페이지까지.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공식 홈페이지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게 VVIP 방송을 들으시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이제 상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VIP 상품도 있고 불기둥 상품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VIP 상품은 가격이 다 이렇게 올라들었어요. 연장을 이거 넣어놓으라고 내가 시키질 않았는데 왜 연장을 이렇게 넣어놓죠? 일부러 넣어놓으셨나요? 빼세요. 예? 혼란스럽잖아, 신규 가입자분들이. 결제창에 그냥 연장하신 분들은 그 정가를 누르시고 연장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회원님들은 연장 기준을 잡아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뭐 모니터링 하셨으면 얘기해 주시고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 가격은 좀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정회원님들 가격은 별도로 좀 더 할인해드리는데, 그 부분도 우리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참조하시고, 일단 VVIP 방이나 나머지 방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혹시 또 써있나? 연장 부분에 대해서. 그 연장은 별도로 이제 그 VIP 회원님들 별도로 진행을 하니까 여기는 또 안 해놓고 무슨 의미로 해놓은 거야? 연장 결제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7월에 만기가 많으셔서 연장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 VVIP는 이제 뭐 장기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기존에 이제 계속 공지를 해드린 상태였고,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방송 중이니까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여기도 결제 단가 올려놨을 겁니다. 다 이렇게 오늘까지 기준에서는 전화를 해보세요. 주말에 봤는데 가입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연장 또 신규 재가입 뭐 하시면 되겠고, 재가입 하시는 분들도 나 이벤트 좀 진행해 줘요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가입 하시는 분들 문자도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61,000원 이렇게 잡아드린 범위가 있었는데, 뭐 6만원 찍고 눌린 부분이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가 한 9%, 9.94% 매집돼 있을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집 단가 상향될 때 또 지워야 되겠다. 매집 단가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5월이군 이게. 맞나요? 갭이고 매집은요. 6월 7일 매집 단가 평균 목표 주가가 66,000원, 그리고 7월 5일 13.98까지 늘어나면서 단가가 높아졌죠. 그렇게 됐고, 이제 일주월봉 항상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추가적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높여 나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 그 다음에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부 그런 걸 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국항공우주의 요 전략 부분 매직 계산기에서 25일 기준이고요. 13시 아까 14분에 매직 계산기를 잘랐어요. 현재가가 53,700원이었고 저렇게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5.71% 시가총액은 이제 4조가 아니라 5조 2,344억 원으로 훌쩍 이제 넘어섰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확대됐어요. 167 383 그리고 거래대금 부분은 1,160억 원. 13시 지금 21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상위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 로템이 1위, 삼성전자 2위, 비덴트 3위, 현대차 4위, LG에너솔루션 5위, 미코 바이오메드가 6위, 하이닉스 7위, 그 다음에 금양이 8위, 우리기술투자가 9위, 한국항공우주가 딱 10위에 놓여져 있네요. 10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이 1, 2, 3 우리가 다 우리 쪽 종목이 다 오늘 현대차, 기아, 모비스, 카카오 5, 6, 7, 8, 9, 10, 11위 11위에 놓여져 있네. 적지 않죠? 프로그램 순매수 11위. 고점 부분이 54,800원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7.87%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고점 기준에 이제 1.0% 기준 잡은 54,300원, 그리고 2.0%는 53,700원에 차익 실현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점 넘기면 당연히 5장에 고점 넘기면 역시 추가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저가 3분의 1점이 53,700원 정도 놓여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위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보다는 편입 기준을 유지한다. 신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유지한다.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그리고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캔들이 양봉이면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한국항공우주의 전략 부분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는 쪽에 기준을 잡아드립니다.